테슬라 소식입니다. 로봇 시장서도 맞붙는 현대차 테슬라, 휴머노이드 분수령될까? 전기차 시장에서 맞붙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가 로봇 산업에서도 경쟁의 날을 세운다. 양사 모두 로봇 개발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밝힌 가운데 주요 분수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4월 초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기가팩토리 개장식에 참석해 2023년 옵티머스 1의 생산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1은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시키며 현대차와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2021년 소프트뱅크 산하에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진입을 공표한 바 있다. CES 2022에서도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함께 자동차 대신 로봇 사업 소개와 비전을 발표하는 데 집중하며 단순 완성차 기업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로봇 업계는 현대차와 테슬라 사이에 발발한 미래 로봇 사업 대결의 주요 무대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고 있다. 양 기업은 모두 그리퍼 로봇이나 자동화 로봇보다 자율주행 기반의 보행 로봇에 주력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행 로봇 개발의 종착지이자 가장 고난도 기술이 총 집약되는 곳으로 최근 로봇 업계에서도 실용성을 재조명받으며 각광받고 있다. 인간을 닮은 이족 보행의 로봇은 사족 보행 등 다족 로봇보다 중심을 잡기 어려울 뿐더러 불쾌한 골짜기 등 심리적인 요소도 충족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데 비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성은 낮아 실용성이 거의 없는 꿈의 로봇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등 재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성이 재조명받았다. 붕괴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인간에 맞춰 설계됐지만 생물은 쉬이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낙점받았다. 원자력 사고 현장 외에도 극지 탐사나 3D 업무 등 인간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나 업무를 수행해줄 것이란 기대도 받고 있다. 현재 양사 중 로봇 사업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기업은 현대차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미 여러 차례 기술력을 입증해왔기에 이를 인수한 현대차의 전체적인 로봇 기술 역량도 상향평 준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아틀라스를 통해 이미 괄목할 성과와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여러 차례 보여줬다.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막강한 운동 능력과 보행 성능을 가졌다. 2021년 8월 공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파쿠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불안정한 지면을 무리 없이 뛰어다니고 마지막에는 연속으로 공중 제비를 도는데도 성공하며 우월한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족 보행 로봇이 만성적인 균형 유지 문제에 시달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센서와 균형 시스템에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반면 테슬라는 아직 옵티머스에 대한 정확한 시제품을 선보이지 못했다. 재원만 공개됐을 뿐 테슬라는 AI 데이 행사나 텍사스 기가팩토리 개장식 등에서 전시용 모델을 선보인 것 외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을 현장에 등장시킨 적은 아직 없다. 이에 로봇 업계는 2023년 생산과 장립인 미래를 말하는 일론 머스크 CEO와 테슬라의 믿업지 못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차 1억 넘는 고가로 출시 가능성 높아.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카 부품 공급 및 위탁 생산 가능성에 수혜를 노리고 있던 한국 부품업체 및 자동차 기업이 애플과 협력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국 인매체 아이드롭 뉴스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에서 2025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자체 브랜드 전기차를 개발해 출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애플이 당초 애플카 출시 시기를 2027년으로 검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시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이드롭 뉴스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애플의 첫 전기차 가격이 10만 달러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애플이 테슬라 등 기존에 있던 전기차 기업과 맞경쟁하는 일은 불리하다고 판단해 완전히 차별화된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미다. 아이드롭 뉴스는 애플은
일단 시장에서 좋은 자동차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전기차 가격을 낮춰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애플카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부품업체 등 애플의 잠재적 협력사들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부품업체는 지난해 애플과 다방면으로 애플카 생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등 여러 제품에 쓰이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부품을 공급하면서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자동차 전장 부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이 외국 언론에서 나온 보도와 같이 하이엔드급 자동차 시장을 노려 당분간 고가 전기차만 출시한다면 부품 협력사들이 보게 될 수혜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플카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져도 부품 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 애플카 판매량은 당분간 크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부품 업체들의 공급 물량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밑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부품업체와 투자자들이 애플카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다소 낮춰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시장 진입 시기를 너무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애플카 출시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플 브랜드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애플카를 바라보는 회의적 시선도 늘고 있다. 애플이 애플카 초기 모델의 고급차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아이폰 프로 등에 사용됐던 고가의 티타늄 소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이드롭 뉴스는 애플은 애플카가 최고급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요소를 추가할 것이라며 실제 출시 시기까지 애플카에 사용된 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공정위 MS 블리자드 기업 결합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기술 기업인 MS는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 콘솔 판매, 게임 개발 배급 및 유통업 등을 하고 있다. MS 계열사들이 개발 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 스크롤 등이 있다.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 오브 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 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 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게임 개발 배급 시장에서의 수평 결합, 게임 개발 배급 시장과 게임 유통 시장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우리 플랫폼서 언젠가 NFT 팔 수도.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14일 언젠가 자사 쇼핑몰에서 가상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을 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시 CEO는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NFT가 크게 주목할 만큼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존이 NFT를 판매하는 미래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NFT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일반 동영상, 이미지 파일과 달리 복제가 불가능해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불린다.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FT 정보 사이트인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NFT 거래액은 176억 달러에 달하며 그 전년보다 210배로 늘어났다. 제시 CEO는 다만 자신이 비트코인이나 NFT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아마도 우리 전자상거래 사업의 결제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데 가까이 와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상화폐가 더 중요해지는 걸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자사 결제팀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략과 제품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이 팀에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겠다며 구인 공고를 내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제시 CEO는 또 이날 아마존호에 선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주주 서한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서 추가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직원들의 100대 고충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육 인대의 염좌, 낙상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풀필먼트 네트워크에서의 안전을 더 증진하는 데에도 우리는 열정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제시 CEO는 아마존 창고 직원들의 부상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크게 높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해라며 실제 물류 창고에서의 부상은 업계 평균을 조금 웃돌고 배송 과정의 부상은 업계 평균보다 조금 적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아마존이 평균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는 동급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코리아 작년 매출 2,923억 원. 1년 전보다 32.8% 상승.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923억 5,214만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2,201억 4,332만 원과 비교하면 32.8% 증가한 숫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3억 7,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55억 7,443만 원으로 152% 늘었다.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서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지원, 크롬캐스트 등 하드웨어 판매를 하고 있다.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구글 플레이 앱 수수료 매출은 제외된 숫자다. 앱 마켓 사업은 싱가포르 법인 관할이어서 구글 코리아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매출은 1,017억 5,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4억 9,147만 원으로 123% 늘었다. 결제 사업을 하는 구글 페이먼트 코리아의 매출은 718억 8,2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2억 7,8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유한회사인 구글이 한국 사업 실적을 공개한 건 올해가 두 번째다.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